안녕하세요. 구조강화학습 특론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UAV 무인 항공기의 핸드오버 디시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UAV와 셀룰러 네트워크의 연결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 설명, 선행 연구에 어떤 한계가 있어 이 연구를 개선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동기,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으로 시뮬레이션 구축과 스테이트 액션 리월드 구성,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이슈, 퓨처워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높은 이동성, 민첩성을 갖는 UAV는 화물 운송, 시설 관리, 영상 촬영, 재난 구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UAV 시장은 2021년부터 연평균 1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6년까지 약 5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세대 셀룰러 네트워크와 UAV 간 연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존 UAV는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연결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임무 수행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셀룰러 네트워크와 연결을 한다면 임무 수행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5G가 지원하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낮은 지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에 용이합니다. 기존의 UAV의 위치 정보는 날씨, 장애물의 영향에 취약한 GPS 신호를 사용하는데 셀룰러 신호로 UAV 위치 정확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갖는 UAV는 비행 중 지속적인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핸드오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셀룰러 네트워크는 주로 지상 커버리지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높이에서 비행을 하는 UAV에 기존의 핸드오버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여기서 말한 핸드오버란 이동 단말 UAV가 현재 기지국 영역에서 다른 기지국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기지국과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기지국 간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UAV의 핸드오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실시간으로 위치가 변할 때마다 기지국을 선택해야 되는 환경을 위해 강화학습을 활용했으며 비행 중 UAV가 기지국과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절한 핸드오버 결정을 하기 위해 PPO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핸드오버 코스트를 최소화했습니다. 앞서 말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학습이 아닌 실제 상황 학습에 PPO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실제 환경에서 UAV가 받는 신호 세기 값이 적용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 대의 UAV 주행만 반영되어 여러 대의 UAV가
주행 중 발생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PPO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 UAV 학습을 하는 데에는 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오랜 시간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과는 달리 실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학습 과정 중 기기가 파손될 경우 더 이상 학습을 진행할 수 없으며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선행 연구에서 학습에 사용된 PPO 알고리즘은 온 폴리시 방법으로 폴리시 임프루먼트가 보장되어 퍼포먼스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정책 업데이트에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의 폴리시로 수집된 데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폴리시만이 폴리시 업데이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실제 상황에서 오랜 시간 학습을 지속할 수 없고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만으로 학습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반해 GPPO는 리플라이 버퍼의 현재 폴리시뿐만 아니라 이전의 폴리시로 얻어진 샘플들을 저장해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정보를 실제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답티브 러닝 레이트 메소드를 통해 학습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따라서 PPO에 비해 학습 속도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되며 이전에 사용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 변수들을 활용 가능하며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해 실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대처도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행 연구에서의 신호세기는 단순 기지국과 UAV 간의 거리 기반 신호세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UAV가 받게 되는 신호세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3GPP에서 만든 표준 3D 안테나 엘리먼트 게인을 추가해 UAV와 기지국 간의 각도에 의해 변화하는 신호세기를 적용해 실제 환경과 더 유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UAV가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 중 많은 양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이동성이 심한 이동체의 경우 위치 이동에 의하여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며 실시간으로 사진, 영상 등의 고화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채널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핸드오버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GPP 표준 안테나 게인을 적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받는 신호세기와 유사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UAV가 동시에 비행하는 상황에서의 핸드오버 결정을 위해 멀티 에이전트를 추가하고 이때 발생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핸드오버 결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지국과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며 또한 기존의 PPO를 GPPO로 바꿔 학습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켜
실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니티를 통해 UAV가 비행하는 시뮬레이션을 구축했으며 유니티 패키지 MLAgen트를 사용하여 유니티에서 구축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강화학습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가로 6km, 세로 5km 내에서 주행하며 45개의 기지국이 존재합니다. 랜덤한 속도를 갖는 UAV는 랜덤하게 생성되는 도착지로 주행하며 랜덤하게 생성된 타겟으로 이동합니다. 타겟으로 4번 도착할 때까지를 1에피소드로 정했으며 매 에피소드마다 핸드오버 카운트를 측정합니다. 강화학습을 위한 MDP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스테이트는 현재 UAV 위치, 속도, 연결된 기지국의 번호, 연결된 기지국의 네트워크 트래픽 양이고 액션은 다음으로 선택할 기지국의 번호입니다. 신호세기, 트래픽 양, 핸드오버 유무의 값의 밸런스 팩터를 사용하여 최적의 기지국을 선택하기 위한 액션에 대한 리워드는 신호세기, 트래픽 양, 핸드오버 유무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값이 결정됩니다. 현재 트래픽 값의 비중을 넣고 학습시켜보지 않아 리워드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추가하기 전 환경에서 학습된 결과입니다. UAV가 기지국의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핸드오버를 하는 티피컬 메소드와 핸드오버 비중을 각각 0.1, 0.5, 0.9로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기지국의 썰 범위는 1.5km로 안정적인 신호세기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핸드오버를 하지 않고 기지국을 지나치게 됩니다. 핸드오버 비중을 높게 줄수록 핸드오버 카운트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반해 신호세기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신호세기와 핸드오버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UAV를 구현했습니다. 각 UAV는 랜덤으로 생성된 타겟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지국의 네트워크 트래픽 양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방법과 유니티 상에 적용하기 위해 코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으며 3D 안테나 게인 역시 기존 신호세기 RSSI 값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부여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값에 핸드오버, 신호세기, 네트워크 트래픽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합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에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PPO 알고리즘을 GPPO 알고리즘으로 바꿀 것이며 Qlearning, PPO, GPPO 알고리즘을 핸드오버 카운트, 신호세기, 학습 속도 측면에서 비교해 볼 계획입니다.
교수님이 주신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의 기지국하고만 연결을 맺고 핸드오버를 한다는 가정인데 실제로 그런지 보통은 듀얼 커넥티비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에 대한 답변은 보통 LTE 5G에서는 소프트 핸드오버 방식과 같은 인접 기지국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서서히 채널 한 개를 끊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액션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듀얼 커넥티비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듀얼 커넥티비티 적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이 다음 스텝 시 연결할 베이스테이션 ID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베이스테이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요? 베이스테이션 개수가 많으면 액션 스페이스가 커져서 학습이 비효율적이고 실제로도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베이스테이션은 인접한 베이스테이션으로 제한될 텐데 액션 스페이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전체 베이스테이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UAV와 먼 거리에 불필요한 베이스테이션을 선택하는 액션 스페이스를 마스킹하는 기법을 적용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